먼저 개발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먼저 치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세컨 윈드 드림스에서 개발한 버추얼 디멘시아 투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가 감각을 제한하는 도구를 얼굴, 손, 발에 착용한 후에 진행자가 지시한 일상적인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서 입으세요 같은 미션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기술을 직접 적용한 예는 아니지만 가상으로 치매 가족을 포함한 조우자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우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호주의 디멘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개발한 Virtual Dementia Experienc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가족과 전문 조우자들이 치매 환자의 사고나 공포감을 체험하면서 치매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이제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특정 동작을 취하면서 스크린 안에 있는 이 3D 공간에 있는 물건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위에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 안에 있는 손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안에 있는 물체를 짚거나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동작 인식을 위한 카메라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좀 고글 형태의 VR 기기보다는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웨이백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웨이백사에서는 1953년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재현한 회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고글 형태의 VR 기기를 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당시에 그 1953년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봤던 사람들이 현재 이제 7, 80대 노인이 되고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영상을 보면서 당시의 다양한 장면들을 꽤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회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의 과거를 회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이 웨이백사에서는 후속 작업으로 1966년에 영국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때 승리 축하 관련한 장면을 이제 또 다시 구성해서 회상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본격적으로 정신신경과학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심리장애 진단이라든지 치료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비행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불안장애 치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현실 기술이 현실에서는 좀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노출 치료를 대신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또 소아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기기 자체에 흥미를 보이고 또 쉽게 몰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자폐증을 가진 소아들의 진단이나 사회훈련 기술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병의 진단 및 치료 도구로서 가상현실의 적용 가능성도 활발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라든지 진단, 치료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서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증상을 체험하게 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돕는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그 국립자폐협회에서는 자폐 환자들이 경험하는 주변 자극의 과부하에 대한 혼란을 360도 VR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하고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분야의 그 쓰임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광 분야, 기업 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최근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VR 기기가 출시되고 또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머리에 써서 고글 형태로 써서 쓰는 기기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헤드 HMD 기기라고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몰입감과 휴대성입니다. 고글 형태의 기기를 쓰고 360도로 펼쳐진 화면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2D보다 몰입감이 높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좋아서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VR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요. 고화질로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아직까지는 2D보다 낮은 해상도로 이렇게 보는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가상 멀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의 행동이라든지 상황과 그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멀미감이고요. 그래서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멀미감 호소하시긴 하는데 여러 번 착용하시면 이 멀미감 같은 경우 해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멀미감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은 최대한 짧게 3분에서 5분 내외로 개발을 하고 또 가상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이제 비전으로 설정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예를 들면 불치병이라서 치료가 소용이 없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와 교육을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좀 치매 인식 개선 방법이 주로 홍보물 배포라든지 교육이었다면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앞서 설명드린 휴대성이 좋은 VR 기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 치매 환자는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편견들을 조금 줄이고 일반인들의 공감,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 도구로서 처음에 VR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 프로그램 보시면 개발 과정에 1년 정도의 시간이 들었고요. 특히 버전 4와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세종광역치매센터와 광주광역치매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VR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고유의 이름도 있는데요. EduVR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보시면 Empathy for Dementia Using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이 영어 약자인데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치매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좀 공간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duVR 버전 1인데요.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일부를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치매 환자가 되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3D 영상화한 장면입니다. 장을 보는데 라든지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 시간은 5분 정도이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도 인식 개선 도구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에듀VR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치매 파트너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3D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어르신이 되어서 치매 환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제 치매 파트너로부터 도움을 얻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은 5분 정도고요. 그리고 에듀VR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인지기능 또는 기억과제 검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 부스를 에듀VR 1이나 2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많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홍보 부스를 나가면 저희가 아무래도 광역 치매 센터이다 보니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대중들이 치매 검사할 수 있나요? 또는 좀 치매 검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외부에서 저희가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기억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적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프로그램 시간은 다른 프로그램 대비 긴데요. 6분 내외이고요. 영상을 보고 나면 영상 속에서 기억하도록 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물건들을 회상하고 재인하는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치매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저희가 참고용으로 세라드 신경심리 검사의 단어 회상 검사와 단어 재인 검사의 기준을 좀 활용해서 검사 결과에 대한 표준 점수와 백분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전 4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1에서 3까지의 프로그램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4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라든지 조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기관 이용자 또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조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완 프로그램 2개와 회상 프로그램 2개, 총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대상자가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3분 내외로 기존 영상보다는 조금 더 짧게 제작되었습니다. 이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들판이라든지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들판이라든지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소리를 듣고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조금 이완을 유도하고 또 감각 기능을 자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거고요. 회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번째 사진이 청춘 극장 사진이고요. 네 번째 사진이 청춘 사진관인데요. 청춘 극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보이는 화면 옛날 영화관인데 이렇게 옛날 거리를 조금 다니면서 좀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 프로그램입니다. 버전 4의 청춘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사가 등장하는데요. 옛날 분위기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사가 이제 오늘은 며칠일까요? 또는 사진을 찍기 전에 좀 몸을 풀어볼까요? 라든지 이런 미션을 주고요. 이 미션을 통해서 진압력, 의사소통 등의 좀 인지 훈련도 이렇게 유도하고 또 동작을 취하면서 신체 활동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버전 5 프로그램 담비의 그림 일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외부에 이제 기기를 가지고 나가면 가장 관심이 많은 대상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개발한 4개 버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린이를 이렇게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적용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직접 실물을 저희가 촬영해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씌워보면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네, 제가 앞서 그 소아들의 진단이나 사회훈련 기술에도 이제 VR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들이 기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오히려 더욱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고 또 실물의 영상보다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야겠다고 결정해서 작년 초에 제작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주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어린이지만 그 외 학생, 뭐 일반인들도 누구나 체험 가능하고요. 기존의 영상들이 단순히 좀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라면 버전 5 담비의 그림일기 같은 경우에는 VR 기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따로, 리모컨이 따로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을 좀 조기에 개선하고 치매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버전 5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영상은 크게 할머니의 이상 행동을 파악하고 올바른 돌봄 행동을 찾는 2개 이렇게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이상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물티슈를 이렇게 개어서 주머니에 우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은 것을 잊고 다시 이제 며느리한테 밥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가스불을 올린 것을 잊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담비라는 어린이가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 상황에서 하나씩 보시면 한겨울에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귀를 헤매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기력하게 멍하니 있는 할머니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3가지 이 장면에서 첫 번째 화면과 같은 잘못된 행동과 옳은 행동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퀴즈를 풀게 됩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 잘못된 답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할머니를 보여주면서 조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를 인식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고르면 이제 그 행동에 따라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뻐한다든지 조금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바른 행동임을 인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기인데요. 먼저 처음에 나온 기기가 삼성 기어 VR이고요. 두 번째는 오큘러스 고라는 기기입니다. 이제 시중에 다양한 기기가 나와 있고 버전 4까지는 4번째 프로그램까지는 사실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 2개 기기 외에도 다른 기기와도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한데요. 다만 버전 5 담비의 그림일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기기에서만 아직까지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 나가는 경우에는 좀 소음이 많기 때문에 헤드셋을 기기에 끼워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기별로 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삼성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휴대폰을 고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기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 중에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노트 2 이상의 기기와 호환이 되고요. 저희가 구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휴대폰 기기 값이 있다 보니까 기기가 포함해서 한 대당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액 중에 7할이 아무래도 휴대폰 기기 값이어서 중고를 구입하시거나 하면 좀 비용을 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큘러스 고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필요 없는 일체형 기기이고요. 고글만 쓰면 체험이 가능해서 간편하고 또 저렴하기도 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직구를 하거나 구매 대행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AS가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SKT에서 공식으로 이 기기를 수입해서 들여오면서 기기값도 이제 구매 대행비가 빠지다 보니까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좀 저렴해지고 AS도 그 SKT와 연계한 기관을 통해서 조금 가능해져서 네,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구입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지역 내에 좀 기기를 대여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대여해서 사용해 보시고 뭐 구입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과성 검증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체험 전과 후에 치매 환자 이해도를 묻는 6문항을 가지고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했고요. 조사에는 102명이 참여했습니다. 조사 데이터는 40대 미만과 40대 이상 집단을 구분해서 조금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전 사후 값이 두 집단 모두 평균값이 유의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40대 이상 집단이 40대 미만 집단에 비해서 높은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효과성을 검증한 거는 저희가 논문으로도 나왔는데요. 출처는 아래 나와 있고요. VR 체험 집단과 그냥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는 집단을 나눠서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치매 태도 문항과 치매 인식도를 묻는 문항을 가지고 사전, 사후에 측정을 진행했고요. 연구 결과 VR 체험 집단과 그리고 그냥 교육을 들은 집단 모두 사전 사후에서 유사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VR의 그 짧은 체험 시간만으로도 일반 교육과 유사한 수준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활용 예시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홍보 부스에서 우선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성이 용이하고 또 흥미도나 호응도가 높아서 인기도 많고요. 효과성이 높습니다. 체험 후에는 저희가 치매 관련 리플렛을 이렇게 함께 나눠드리면서 치매 사업 등에 대해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에 배포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활용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도 주로 체험관이라든지 홍보 부스에서 저희 VR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5개 프로그램 모두 외부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업이나 교육과 연계해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장면은 청소년들인데요. 저희가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마다 원데이 치매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캠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 VR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센터에 저희가 가상 치매 체험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반 대중 대상의 치매 이해 교육이라든지 파트너 교육 시에도 이 내부에 있는 VR 가상 치매 체험실을 이용해서 VR을 체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만 하시면 누구나 VR 체험실에 방문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기 2개 사진은 저희 체험실인데요. 체험실에서 방문해서 활용해서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에듀VR 버전 3는 제가 따로 이렇게 빼두었는데요. 사실 이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버전 1이라든지 2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준비물이 없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서 펜이라든지 검사지 그리고 점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노트북 등이 필요해서 사전 준비가 조금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기억력 체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진행하고 있고요. VR을 이용해서 버전 3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렇게 생긴 검사지를 가지고 회상 검사와 재인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검사 결과를 채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채점한 후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별도 파일에 그 점수를 넣으면 퍼센타일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각기 다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상위 몇 %신데요.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활동이 도움이 되니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는 하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기억력이 충분히 향상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좀 구체적인 조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과 더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치매 예방 학습지 뇌똑똑이라고 있는데요. 그 리플렛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저희가 구성한 리플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플렛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렇게 이런 두뇌 활동을 하면 기억력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권장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V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버전 4는 이제 홍보부스보다는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시설에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권장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에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전 또는 후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진인데요. 버전 4의 청춘사진관 프로그램을 체험하시고 계신 사진입니다.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시게끔 사진사가 요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잘 따라해주고 계신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 시연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좀 짧게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완 프로그램 중에 마음소풍 바다편 있는데요. 바다편을 보시는 장면입니다. 아이고 좋다 정말. 소리도 너무너무 파도 소리다가. 아이고 물결 좀 봐요. 진짜 바다 여우 같은 느낌이 들죠. 부드럽고. 아이고 너무 좋네. 아이고 물길 봐요 물길. 저희가 이제 그 바다 프로그램을 좀 몇 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뭐 반응 중에 뭐 실제로 10년 만에 바다를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울컥했었는데 옆에 계시던 요양보호사 분께서 며칠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회상 프로그램 청춘사진관을 보고 따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속에 나오는 동작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또 옛날 사진관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옛날 거리를 보면서 평소에 말씀 없으셨던 분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가족교실이나 치매 예방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전후에 이완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할 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관인 홍보부스뿐만 아니라 치매 극복 초등학교를 양성한다든지 할 때 치매 파트너 교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작년에 개발하고 올해부터 배포를 했는데 좀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올해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활용한 기관들 중에서는 5개 프로그램 중에 버전 5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5가지 버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사실 따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민간에서 좀 큰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시중에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한된 예산으로 저희 센터에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큰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요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을 본다든지 또는 갈매기를 쏘고 배를 운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가상현실 속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무료인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기기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 VR 자체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입하셔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 개발 시마다 전국 광역 치매센터나 안심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내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인식 개선, 홍보 목적의 VR 프로그램 배포 의뢰가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배포 받아 가셔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개선, 보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기를 대여 또는 구입하셔서 구비하신 후에 저희 센터로 배포 요청 공문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추후 프로그램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문의 주시거나 또는 충북광역치매센터 통해서 저희 센터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